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10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 1960년대 이후 인력 양성 부문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3사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987년을 전후하여 노사관계의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산업 인력과 관련하여 1945년 공업계 고등학교는 4개교 2,6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정책으로 공업고등학교와 학생 수는 늘어납니다. 1953년 공업고등학교는 33교에 학생 수는 2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시도별 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4개 유형으로 특화되어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 일반공고로 나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계공고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장학금 지원과 학비 면제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공업기술계 인력 현황과 수요를 전망하고자 5년 단위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1973년 공업구조 개편론을 통해 공고 육성과 기술교육 제도 개선으로 특수 단과대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는 공업고등학교를 2개 유형으로 축소하고 포항공대 설립으로 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1990년대 공업교육은 1년간의 기업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문대, 기능대학의 교육 비중을 늘렸고 정부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용했습니다. 1960년대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는 종속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전국의 임금 인상 투쟁을 선도했습니다. 획기적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이해 현대자동차는 가동률 저하로 1,500여 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노조 측에서 5,000명이 36일간 파업하여 정리해고자 수를 277명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대우자동차는 매각 위기에 1,722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고 이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했습니다. 노조 측의 힘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역사는 완성차 산업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62년 근대적 자동차 조립시설을 갖춘 세나다 자동차 설립 이후 생산되는 차량 부품을 납품해야 했으나 낮은 부품 국산화율은 부품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세나라 자동차, 신진자동차, 그리고 1967년 현대자동차의 KD 부품 수입과 다품종 소량 생산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완성차 업체들은 독자적 고유 모델 개발 역량이 없었으므로 부품업체의 대량 생산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내수 시장의 협소함도 또 다른 한계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상공부는 부품 공용화를 통해 한 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전속적 계약 관계를 벗어나 다수의 경쟁 관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과 해외 수출로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시도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군 군용 차량의 재생과 정비를 통해 서울 피스톤, 경성 스프링 등 스프링 부품 생산업체,
사마, 가스켓 등의 영세 부품업체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1949년 설립된 대한자동차공업협회는 상공부, 국방부, 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13개 지정 차량 부품을 유엔군과 국군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피스톤, 피스톤 링, 브레이크 라이닝, 가스켓, 스프링, 펜벨트 등 단순한 구조를 지닌 부품 위주였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시기에 상공부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0여 개사의 부품업체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협동조합은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여 부품업체들에 공급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선진 자동차 부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1950년대에 고유 모델을 생산하고 있었던 일본 자동차 부품업계의 일본 자동차 부품 공업회와 연락하여 기술 제휴 협약을 체결합니다. 1962년 기아산업은 일본 동양공업에 기술을 도입하여 3륜차와 2륜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63년 유성기업은 피스톤 링 등을 군납도 하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64년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10개사를 선정하여 수출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아산업, 동우전기, 대원강업, 유성기업 등이 선정되어 베트남 등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1964년 협동조합은 AID 원조자금 등 약 62만 달러를 배정받아 부품업체들에 배분하고 각종 시험기기를 구매하여 부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상공부는 협동조합을 자동차 부품 수출 검사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1965년 부품업체의 수출 실적은 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966년 협동조합에 가입한 부품업체는 93개사로 증가했습니다.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계열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생산 설비를 근대화했습니다. 1971년 상공부는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와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79개 전문화 품목과 82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1972년 4월 청와대 주관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을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청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73년 자동차공업 장기진흥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영규격의 부품 전문화,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추구했습니다. 부품협동조합은 코트라의 협조로 1973년 6월부터 40일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973년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31개 품목 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74년 상공부의 자동차 부품 공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부품 공장은 한 개 부품별 한 개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문화하고 공장의 대형화로 창원 산업단지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40개 주력 공장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75년 상공부는 자동차 부품공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25개 품목 34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자금, 외자 도입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개발 및 수출 양산 정책을 밝힌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공업 장기 진흥 계획을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부품업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중소기업 중앙회, 기술지도센터로부터 공장 현장 기술지도를 받고 품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 기법 도입, 원자재 절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공업진흥청의 전국 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975년 자동차 부품 수출은 34개사 1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1975년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포니 개발 및 양산은 자동차 부품 업계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니의 국산화율은 90%를 상회하여 엔진, 브레이크, 동력 전달 부품 등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상공부는 자동차 부품 공업의 획기적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자동차 부품 115개 품목과 179개 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품 생산 규모를 연 5만 대 분량에서 20만 대로 늘리고 최신 전용 기계 설치, 일관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사 수평 계열화와 함께 수직 계열화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자금 300억 원, 운영 자금 150억 원 지원과 도입 시설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사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장기 발주, 완성차 업체의 부품업체 연대 보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1977년 정부의 지원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는 증가하고 자동차 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도 167개사로 늘었습니다. 경쟁을 통한 부품 품질 향상을 위해 상공부는 단계적인 해외 부품 수입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수출 기반이 구축된 품목과 기본 관세율이 40%인 품목을 위주로 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부품 생산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업체가 운영자금 압박을 받아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을 포함하여 189억 원 규모였습니다. 1980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완성차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었지만 자동차 부품 업계는 늘어나 부품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345개사로 증가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부품협동조합은 4개의 산업기술 연구조합을 조직했습니다. 조합에서 부품의 기술 개발을 통해 업체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개발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연구조합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부품협동조합은 부품 해외 수출을 위해 상공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시카고, 프랑스 파리에 자동차 부품 상설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1984년 서울국제무역 박람회 전시를 통해 수출 계약 6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기간 자동차 부품 업계도 131건의 노사 분규를 겪었습니다. 조업 중단으로 이어진 노사 분규는 1988년 36건, 1989년 113건, 1990년 67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1989년 부품협동조합은 자동차 부품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1990년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989년 4억 달러, 1990년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 자동차 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 수도 457개사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업체는 347개사, 기아자동차 333개사, 한국GM 317개사로 늘었습니다. 부품 한 개 업체가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실제 1차 부품 협력 업체의 수는 851개사 정도였습니다. 2017년 1차 부품 협력 업체 851개사의 전체 고용 인원은 2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품업체는 자동차 부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업종 고용 인원이 2004년 14만여 명에서 2017년 18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자, 전지, 자동차 비전문 업종의 고용 인원은
2004년 14만 명에서 2017년 11만 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액도 2000년 19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47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부품 수출도 2000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7년 22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해외 투자자에 의해 인수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이 2017년 297개사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63개사는 완성차 업체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11조 5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77개사로 납품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현지 공장으로 진출하면서 부품 업체도 동반 진출하여 2017년 169개사가 진출, 66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하청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